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벌써 4주를 마치고 5주째로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알아낸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5, 6, 7 그리고 9, 10, 11 6주 내지 7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 알기의 첫 번째 해당되겠습니다. 벌써 5주째 이제 역시 똑같은 순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테이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매주 이렇게 테이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호를 많이 외쳐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탑승 확인은 좀 재밌는 걸 해봤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대답하고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좋아 박수 신나게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좋았던 일, 굿뉴스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 주에서 가장 우수했던 재미있는 같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손으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전체에게 말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원체인지는 한 학기 동안 계속하는 100일 프로젝트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톡방에 여러 교수님들이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좀 계속 지켜나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테이크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10점 만점으로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이렇게 점수를 스스로 매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돼야 되고요. 좀 적합하지 않은 그 목표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잉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주도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한번 10가지를 우선 적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되게 질문이 한 10개 나온다면 대부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를 한번 대답해보는, 나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82페이지 어록에 보면 공감이 가는 게 있을 텐데 한두 개 골라서 나는 이게 공감이 간다. 왜 그런가? 그걸 동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거죠. 결국 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 위한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한 6가지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3가지는 나를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2가지는 이제 중간에 있는 2가지는 내가 괜찮다. 나는 참 존중받을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그다음에 그러한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나는 그러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능력은 어떻고 난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근데 나온 걸 보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아 정체감이라는 건 내가 누구고 얼마나 내가 독특한 존재인가.
근데 그저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것, 그걸 자아 정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매일매일 수시로 바뀌는 건 정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 의식, 내가 내 내면의 세계에서 아는 거죠. 성찰과 반성과 자각임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나의 내면적 세계에서 알아가는 것이 자아의식이죠.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아느냐는 부분이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자아의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아존중은 나를 높이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아존중이라는 것이 이 자아존중감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마주 섰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은 나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5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그러나요? 예.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냐 기대감이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낼 수 있다. 자신감.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느냐? 이유는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m okay.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you are okay.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we are okay.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걸 내가 빨리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잘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블랭크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뭐뭐라는 몸을 갖게 된다. 학생들한테 써보게 하세요, 일단. 써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해답을 보여주시면 되죠. 여기 특히 주체성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성.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의무적 자아와 실현 가능한 자아, 이걸 잘 조화시켜서 나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이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관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생물학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나. 다른 사람에게 만져지고 보여줄 수 있는 나. 내 얼굴, 뭐 손, 얼굴 모양 뭐 이런 것들이죠. 심리적인 나는 말 그대로 이 속에 있는 나죠. 역사적인 나는 내가 살아온 이력서에 나타나 있는 나. 그리고 사회적인 나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나.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뭐 이런 그 분석 방법이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민족, 인종, 피부, 언어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된 거죠. 네. 주어진 거죠. 부여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그 성별의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차별과 차이의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과 차이를 두는 거 인정하는 것까지 좋지만 어느 것은 위고 어느 것은 아래다. 열등하고 우등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차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차별하면 안 된다. 남하고 비교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뒤에서 나에 대한 존중, 또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인 나는 뭐 대표적인 MBTI라든지 기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심리적인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지만 이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 자, 네 가지 자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앞에 네 가지는 좀 전혀 다른 건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건 바로 현실적인 자, 이상적인 자, 그리고 의무적인 자, 실현 가능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현실적인 자는 그냥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고요. 이상적인 건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그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의무적인 자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높은 수준. 그죠? 실현 가능한 나는 해봤자 이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나.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 1, 2번은 서로 갈등, 3, 4번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결국 자아 존중감하고 자기 효능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를 놓고 보고 이상적인 나가 너무 높고 현실적인 나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그 아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 이제 난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좌절, 불만, 불안, 실패감, 포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되겠다. 안 되는 거죠. 나이가 계속 들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감 이런 데 빠지게 되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격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무적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나는 실제로 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겠다. 그 사이에 격차가 많이 생길 때 우울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상적인 나를 조금 내리고 현실적인 나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나도 현실적인 나를 조금 더 높이고 이상적인 나를 조금 내리고 의무적인 나를 낮추고 실현 가능한 나를 조금 더 높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과 만족감과 의욕과 의지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실현 가능한 나도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이상, 너무 높은 주변의 요구, 기대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스스로 내 꼬라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역량과 나의 어떤 뭐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 과대포장하고 또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당치도 않은 이상을 가졌을 때 실망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상적인 나는 조금 낮추고요. 의무적인 나도 낮추고 현실적인 나는 조금 올리고 실현 가능한 나도 조금 더 올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실제로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할 시간을 몇 분 정도 이렇게 줘보면서 자기에게 비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한테 적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뭐 이쯤에서 쉬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아는 것에 대한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자기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름 설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그거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해봐서 그렇죠. 부모님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이름이 뭐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를 이 이름을 지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약간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 장명 배경, 탄생 배경, 출생 배경 뭐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면서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줬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되게 이제 뭐 요즘은 우리말 이름도 많지만 학생들 가운데 이제 한자 이름도 있으니까 한자 이름 경우에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짓게 되는데 이의용 그러면 이 어쩌고 의, 용 이렇게 세 자를 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잘 못 짓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좋은들끼리 서로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책 표지 딱 열면서 그 빈 여백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서 놓도록 하면은 짬짬이 이렇게 보겠죠. 이거 꼭 해보도록. 나중에 워크북을 여러분이 이제 점검하실 때 이름 같은 것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이지영 교수님이 이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 부분 가지고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삼행시가 좀 재미가 뭐 사행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지영 교수님 성함을 가지고 만든 삼행시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보여주셔도 재밌겠는데요. 15자로 이제 내 소개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15자 글짓기 띄어쓰기 이런 거 없어요. 글짓기 소개를 하도록 해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특성, 자기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화상인데요. 이런 퀴즈부터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린 자화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나한테 만족스러울까? 더 멋지게 그렸을까? 그 퀴즈를 한번 해보고 답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동영상 2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서 내 설명을 듣고서 화가가 내 커튼 위에 있는 내 얼굴 그리는 게 1번이라면 내 얼굴 보는 다른 사람이 화가한테 얘기해줘서 화가가 그리기 2번째 그림이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다울까?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앞에 질문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좋게 항상 평가한다. 그래서 자화상 그릴 때 멋지게 그리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자화상을 멋지지 않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화상 그리기 전에요. 카메라 들고 다 같이 짝꿍하고 둘이서 카메라를 바꿔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돌사진 같이 막 웃기고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왁자지껄 좀 재밌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자기 얼굴 그림을 잘 그려줘요. 예쁘게 멋있게 그릴 수 있도록 좀 시간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안 해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얼굴. 그리고는 뭐 책상 위에다 이렇게 펴놓고요. 책을 워크북을 펴놓고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뭐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좋죠. 잘 그린 그림에다가 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다든지 한 사람 앞에만 스티커 한 5개씩만 갖게 해서 5개 한도 내에서 다니면서 붙여주면 붙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자기 그 워크북에 어떤 자화상 같은 게 굉장히 기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자화상을 자기 얼굴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찍어서 그 사진을 단톡방에 게시한다든지
그래서 다 같이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그림을 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이 얼굴은 굉장히 웃는 얼굴이고요. 이 그림은 좀 찡그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좋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얼굴, 표정을 좀 이번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돼야 면접을 본다든지 대인 관계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좀 재밌게 웃으면서 교수님부터 좀 더 좋은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50문 50답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좀 시간을 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